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월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쿠팡이 미국에 있는 나스닥 시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밝힘에 따라서 상한가를 간 그런 종목도 있고요. 앞으로 쿠팡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과 함께 시장은 아직도 현대차와 애플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님이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또 열병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와 CES 2021이 시작한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건설과 증권, 블랙박스, MLCC 스마트카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와 자율주행 쪽에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현대제철과 대한제강, FNF, 제일기획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현대건설과 신세계건설, AD칩스와 삼진 L&D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평소에는 올라오지 않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NFC는 저평가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도 삼성전자에 반도체 칩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 연결 흐름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텔레칩스라든지 현대차 관련된 종목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MC넥스를 비롯하여 이렇게 자율주행 쪽과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한국의 펀더멘털 지표가 매우 튼튼하다는 그런 지수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지수가 3600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아직도 14%, 코스닥 기준으로는 6%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전문가님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 테마 관련된 흐름이 오늘 좋았는데요. 사막 콘덴서와 삼진 L&D, CIS, 한국 아트라스 BX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런 이슈를 받으면서 건설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현대건설과 신세계건설, GS건설, 계룡건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특히 JSND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띵크웨어와 IA 만도 등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인데요. 그 중에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상대적으로 PER이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저는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MC넥스와 S&T 모티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은 중대형주로 몰리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만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과 네페스, 리노공업 같은 종목을 주목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LNF와 대주전자 재료, 첨보와 에코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인텔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엮이는 AD칩스 이런 관련 기업들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락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를 보시면요, 이렇게 테마파크 건설 쪽으로 엮이는 현대건설과 한국종합기술, 이월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증권사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현대차 증권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은 1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키움증권과 같이 이렇게 개인들이 끝없이 증권 계좌를 만들어내면서 최근 증권사의 수익이 좋아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쪽에서 MC넥스와 더비동, 띵크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쪽에서도 한국 아트라스 BX라든지 삼진 L&D, CIS, 파워로직스, 사막 콘덴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AD칩스와 텔레칩스, 알파홀딩스,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증권사의 센터장 분들께서 코스피가 현재 과열 구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아직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의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히 조정 빌미도 없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코스피가 또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자는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묻지마 비투는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장중에는 정말 10만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는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한 지 오래이지만 상대적으로 머니무브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1분기 중에는 큰 폭의 조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도 좀 쉽지 않은 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5배는 더 많은 그런 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큰 그런 대형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쪽을 더 타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 그런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주도장이 바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의 코스피 쪽을 많이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 쪽에서 주목을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가는 쿠팡, 수혜주로 동방이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기에 바쁜데요. 코스피에서 물류업체 동방은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쿠팡은 골드만삭스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였고요. 1분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동방은 1965년 설립되어서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 하역 및 육상 해상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동방은 쿠팡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주가가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쿠팡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CJ 대한통운과 동방, 세방, 한익스프레스, KTCS, NHN 한국사이버결제, 가비아 등 결제 물류 IT 서비스 쪽에서 쿠팡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 기업을 미리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광 ILI가 수소 충전소용 국산화 고압 밸브의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는 미국 중국 진출 본격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1년 6개월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완료된 수소용 고압 안전 밸브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국내를 포함해서 친환경 정책이 세계에 쏟아지고 있는데 바야흐로 수소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수소 충전소의 핵심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율은 42%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조광 ILI가 자금 조달을 통해서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고 보조금의 해외 유출 방어에 힘쓸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블루웨이브가 확정되면서 전기차 수소차 확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조광 ILI가 자금 조달을 통한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서 국내 업체들과 수소 충전소 안전 밸브 공급을 위한 계약 협의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애플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실리면서 어느덧 현대자동차는 시가총액 4위로 껑충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가 부활하냐 마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남아있고요. 기울어진 운동장과 금지 명분이 약하다는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2월부터 백신을 전 국민에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주거 문제는 상당히 송구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확대를 약속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 관련된 흐름 쪽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곧 나올 것이라는 그런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나라 살림이라든지 일자리 분야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보다는 부동산 쪽에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흐름이 변동이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문 대통령님이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골자로 하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었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는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들이 세 군데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동아 ST가 탄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제3공장의 탄소 배출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계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아 ST도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810억 원의 투자를 해서 송도 신공장의 온실가스 감축 설계를 적용하는 그런 효율성 있는 시스템을 설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슈퍼플랜트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인 제4공장에 탄소 배출 절감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쪽에서도 또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동아 ST가 탄소 중립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어제 심야 시간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오랜만에 북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잠시 반응이 있었고요. 이렇게 빅테크와 스펙코, 방산 관련된 주가의 흐름이 잠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6분 기준으로요. 급등주 재무 건전성을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AD칩스라든지 동방, 조강 ILI 모두 재무 상태가 별 2개, 별 3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를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직무 박탈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하루 이틀 남은 트럼프의 임기를 두고 어떻게든 트럼프를 탄핵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드노믹스, 국제통상정책,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자주의와 중국정책, 무역 협상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투자 결정 시 ESG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코로나 이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는 지난해 40조 5천억 달러까지 도달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ESG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딜 관련된 정책 쪽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행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넥슨 김정주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또 연결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1월 7일 커스터디 전문 기업인 한국디지털 자산 수탁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요.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은행 쪽에 발걸음을 보였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과 함께 기업과 기관 대상의 안전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넘어갔고 5천만 원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나오다가 잠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기존 금의 거의 3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 장애가 가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장벽의 허들을 넘어야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행들은 계속해서 가상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해성 DS와 함께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MC넥스를 가져왔는데요. 현대차의 전장용 카메라를 공급하는 회사로 현대차와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개발할 수 있을 때 가장 협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모든 전장용 카메라를 MC넥스가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1,500억 원을 넘었고 2021년도에는 2,500억 원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아산 공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잠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요. 1월 11일 11시 현재 현대차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MC넥스와 LG전자, 미래에셋대우와 카카오,
비덴트, S퓨얼셀,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들을 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DB 하이텍과 앞타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미니 LED TV라는 쪽으로 굉장히 이슈가 큰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LED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니 LED는 LCD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LED TV에 대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일축을 하였는데요. 오늘 윤수영 전무는 흔히 미니 LED라고 부르지만 미니 LED를 새로운 기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서 LCD에서 백라이트를 조금 더 개선한 기술이랄 뿐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OLED가 경쟁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윤 전무님은 마이크로 LED TV에 대해서 OLED는 모두 자발광 기술로 동등한 화질을 구현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시장에서 하이 퀄리티와 수용성 있는 가격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기술은 OLED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미니 LED TV를 적용한 네오 QLED를 선보였는데 LED TV 110평 신제품에서는 출고가를 1억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된 만큼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무님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또 롤러블과 투명 디스플레이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드디어 9만 원을 넘기면서 장이 종료되게 되었고요. 거래대금은 8조가 몰리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슈퍼개미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도 한 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더욱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가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1위에 대한 목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이 파운드리 매출 14조에서 20조 원으로 전망을 넓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특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텔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아웃소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곧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텔이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반도체 칩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혔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웃소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협상은 예비 단계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는 전통적으로 설계 자체를 자사 제조 공정에 맞춰왔는데요. 주주들은 최근 인텔의 기술 침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 압력을 받던 인텔은 결국 생산 로드맵을 수정하기로 하고 기술자들은 설계를 모듈화하면서 칩 제조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이 모두 가동 중이라서 생산될 여유 능력이 없다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삼성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발표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구글인 바이두도 전기차 사업에 출사표를 낸다고 하는데요. 바로 AI와 자율주행 기술로 기술 혁신을 이뤄나겠다는 좋은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4년 내내 전기 자동차 시장이 5배 커진다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이어서 중국의 구글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도 전기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5년도에 자국 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전체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 시총 1위인 비야디가 이미 규모가 큰 전기차 전문 완성차 업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가운데 상하이 자동차와 광저우 자동차 등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역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웨이라이, 샤오펑, 리샹도 점차 양성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참전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중국에 보급될 것이라는 부분에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업 지주와 두산그룹 간의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매매를 위한 본계약이 이달 31일 체결될 예정인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계와 바로 합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우발 채무 소송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한 이원화 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DIC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요,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빅5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은 물론 중전기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요,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특화 설계까지 적용시킨 분양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해안 관광도시인 부산 광안리에서 우수한 입지에 따른 분양 성공을 거두었고요. 해링턴 타워 광안 디오션인데요. 호텔급 커뮤니티와 오션뷰 특화 설계로 실거주자와 투자 수요를 사로잡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가 수주를 지향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안정적인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5.8%포인트로 앞으로 건설 부문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완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물량이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강제적으로 갭 투자를 막으면서 보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물량이 잠기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중앙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에 잔디를 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불효불급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PC 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버스의 양쪽 바퀴가 지나가지 않는 차로를 중심으로 중앙부에 잔디를 심어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에 1.7억이 필요하지만 퇴직급여는 보통 1억도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조사 결과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평균 227만원, 1인 평균 13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적정 생활비는 부부 평균 312만원, 1인당 평균 183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1일 4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종교시설과는 조금 마찰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부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해서 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는 계속해서 600에서 700명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재생산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는 부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존에 우리나라 하늘길이었는데요. 일본에 내주고 나서 38년 만에 되찾았다는 그런 관제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임에도 그동안 일본이 행사해왔던 관제권을 38년 만에 되찾아오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중국, 일본의 항공당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카라 항공회랑 안전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관제권을 되찾았고 상대적으로 충돌과 같은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중국 화천과기와 6,788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였고요.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5.63%에 해당하는 규모로 8월 27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존 비즈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솔루션 통합 패키지인 홈피스 올인원 팩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한다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솔루션 쪽에서 더욱더 입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더 좋은 비즈온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일 개인 투자자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LG전자도 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작년 4분기 전방산업에 약진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1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고요.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만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월 철강제 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철 스크랩 가격이 스프레드 확대폭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철 스크랩 가격 상승이 올해 1분기까지는 발목을 잡을 전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요. 앞으로 자동차와 건설 쪽 전방 산업의 약진에 충분히 주목한다는 부분에서 철근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측면 하에서 평년 수준으로만 회귀해도 열려있는 업사이드 부분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인데요. 20년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192억 원으로 예상되면 컨센서스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특히 08년 이후에 최대 실적으로 다시 갱신한다는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근 수요가 역시 늘어나고 있고 주택 분양 증가와 시차를 고려시 2023년도까지는 가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4,6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탄소 감축 기조로 중국의 수입 재개와 철강업체들의 수요 확대가 앞으로도 좋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FNF인데요.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에 이어서 FNF가 탑픽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해외 확장의 초입 단계에 서 있으며 2021년 중국 소비시장 회복의 모멘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외 매출 확대에 대한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선호도 판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추가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업황이 마련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21년도부터 중국 매출의 유의미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부분이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연결되면서 좋은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연결 실적 매출 9,362억과 영업이익 1,11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목표 주가를 12만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도 역시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든 구간을 이겨내고 있는 1등의 체력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645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본사 매출 총이익은 950억 원, 해외 자회사는 또 2176억 원을 예상하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회복이 더디게 역성장을 예상하지만요. 중국은 비계열 광고주 영입으로 4분기부터 순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동남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미는 최대 광고주 대상 캠페인 대형 확대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비용과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는 26,000원까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 현대건설을 가져왔습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점점 더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들어가는 자리가 주가를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저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D 칩스는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최근 오르는 주가 다시 가는 경향으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렸지만 오늘 9%로 밀리지 않으면서 마무리했다는 부분에서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지만 실일 경우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쪽에서 급등세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다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놓았고 목표 달성한 기업들은 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LNF와 첨보는 대주전자 재료까지 목표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목표 주가는 다 상향시켜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최근에 추가한 종목은 THN과 오늘 해성 DS를 또 새로 추가하였고요. 상대적으로 느렸던 민엔지를 빼고 M2I를 추가하였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U+를 14,000원까지만 제시를 하였는데요. 상대적으로 통신사들이 최근 저평가이고 또 통신사 대표들이 또 주가 관리 측면을 또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통신사 쪽에서도 LG U+와 KT 같이 저평가된 기업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도전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이 점점 좋아질수록 계속해서 관련된 흐름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물류 관련된 쪽에서 좀 실적이 좋은 기업, 쿠팡의 핵심 수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같이 엮여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